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날 내용은요. 우리 8번째 지문이네요. 영역은 과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렵더라고요. 나는 정말 뼛속까지 문과라서 어떤 조금의 이제 이과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좀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었거든요. 자, 모래시계의 원리입니다. 모래시계를 혹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옆에도 이렇게 탁 놓고 뒤집어 가면서 지문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호리병 모양의 모래시계, 그쵸? 모래시계는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어. 위쪽과 아래쪽으로 유리 그릇이 나뉘어져 있고 두 유리 그릇 사이에는 좁은 구멍이 있죠.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좁아 보이지 않는데 더 좁은. 예. 그래서 여기 모래가 있으면 이 모래가 쭉 내려오죠. 다 내려오면 싹 뒤집으면 또 다시 내려오죠. 모래가 위쪽으로 오도록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에 의해 위쪽에 있던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모래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다 떨어지는 시간이 뭐 30초였다면 뒤집어도 다시 30초 만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법 정밀하게 만든 모래시계는 초 단위까지 정확하다 때문에 우리는 모래시계로 일상생활에서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모래시계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지 이걸로 어떻게라기보다 시간을 측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모래시계의 구조, 모래시계의 구조와 시간 측정입니다. 뭐 어떻게 측정한다? 굳이 뭐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뒤집기만 하면 돼요. 그죠? 뭘 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생활 속에서 모래시계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이곳에서 땀을 빼고 있는지 나름의 시간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래시계인데 앞서 모래시계 위쪽에 있는 모래는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모래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체의 양이 많아지면 중력도 커지고 반대로 물체의 양이 적어지면 중력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거우면 중력을 더 많이 받고 무거우니까 중력이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안 무거우면 가벼우면 중력이 작아지죠. 맞아요. 근데 모래가 일정한 시간 동안 떨어져서 줄어드는 양만큼 중력의 크기도 줄어들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도 느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모래가 있을 때 떨어지는 속도와 떨어지면서 모래가 적어지면 그만큼 중력이 적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모래시계는 위쪽의 모래가 줄어들어도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보면서 전체만 생각하잖아요. 다 떨어졌을 때 뒤집고 또 다 떨어졌을 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모래가 많을 때 떨어지는 속도와 나중에 모래가 줄어들죠.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줄어들죠. 줄어들었을 때 떨어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때가 속도가 느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느려진다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야. 왜 그럴까? 즉 이 말이 뭐냐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 떨어지는 모래까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대. 그건 좀 그렇죠? 왜 어떻게 그런 거야? 좀 신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과연 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것일까? 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것일까? 바로 마찰력 때문이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는 모양을 살펴보면 유리그릇의 벽면에 붙어 있던 모래들이 먼저 떨어진다. 자, 모래가 떨어지고 있죠. 이 떨어지는 모래는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모래가 아니에요.
가운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드, 여기 가장자리, 유리병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모래가 떨어진대. 어? 유리 그릇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그쵸? 유리는 매끈하잖아요. 마찰력이 작죠. 그래서 여기 붙어 있던 모래들이 먼저 아래로 흘러내려요. 이 부분의 모래가 요 가운데 부분의 모래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유리병이 마찰력이 적어서.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모래들끼리 다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 마찰력이 더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마찰력이 약한 이 가장자리 부분의 모래가 먼저 떨어진대요. 그럼 그 외의 부분, 여기 부분은 어쩌면 고정되어 있다가 유리그릇 표면과 세로히 닿게 되는 모래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쪽 모래가 다 떨어지면 언젠가는 얘네들도 이쪽으로 가겠죠.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하다.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모래가 떨어지는 거에 순서가 있었네요. 요 끝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야. 요 끝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있던 모래들은 요 끝에 있는 모래들이 다 떨어지면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언젠가 여기로 가겠죠. 그때서야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떨어지는 것은 가장자리에 갔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똑같겠죠. 유리벽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모래의 양으로 인한 중력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어요. 모래의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중력은 작용을 할 텐데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안 떨어지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은. 유리그릇 표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의 영향을 받아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마찰력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와, 놀랍다. 그래서 모든 모래시계는 다 유리로 되어 있나 봐요. 이 호리병이 유리로 되어 있나 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래의 유출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시계의 구멍의 크기와 모래의 양,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조절하면 다양한 주기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자, 구멍이 넓어요. 여기가 넓어요. 그럼 그렇겠지. 호리병이 이렇게 좁은 것과 호리병이 이렇게 넓은 것. 당연히 넓은 게 더 많이 떨어지겠죠. 한꺼번에. 넓으니까. 그래서 구멍이 넓을수록 흘러내리는 모래양이 많아지므로 모래시계의 주기는 짧아지죠. 주기가 짧아진다는 건 빨리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모래시계의 모래양이 많아. 그러면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겠죠. 다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모래시계의 주기는 길어진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마찰력 때문에 모래시계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구멍의 크기나 모래의 양이 모래시계의 주기를 짧아지고 길어지게, 즉 모래시계의 주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모래시계의 주기는 무엇에 따라? 모래의 양, 그리고 떨어지는 구멍의 크기로 결정된다. 아하, 어때요? 과학 분야라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요거 안 짚고 넘어갔는데, 과연 왜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죠.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우린 고민합니다. 그러게 왜?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바로 마찰력 때문이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문답법이라고 해요. 아니, 그냥 어차피 답 얘기할 건데 그냥 답만 먼저 얘기하지. 그러니까 모래시계의 속도가 느려지지,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까닭은 마찰력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지, 왜 질문하고 답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흥미를 유발해요. 그리고 집중을 유도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게 왜 그런데? 마찰력 때문이래. 이렇게. 자, 모래시계 원리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모래시계의 구조를 바탕으로 시간이 측정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 우리 방금 질문하고 답한 거 봤어요. 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구조 보시면 맨 첫 번째 부분에서 모래시계 구조 그리고 시간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위와 아래 유리 그릇의 구멍 사이로 모래가 떨어지면서 일정 단위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찰력에 의한 정확한 시간 측정, 그러니까 마찰력이 약한 벽면에 붙어있는 모래층이 먼저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일정한 약이 떨어지게 돼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모래시계 주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모래가 유출되는 구멍의 크기와 모래의 양에 따라 모래시계의 주기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모래시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시계가 어떤 원리로 시간을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답 형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래시계 기능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는 다양한 의미 역시 아니고, 모래시계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는가 사례 안 나왔죠. 발달해온 과정, 발달 과정도 아니죠.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문답 형식 이렇게 나오면 뭐다? 그래요. 수능 연결입니다. 자, 수능에서도 이렇게 문답 형식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글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물음과 대답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바로 이어서 둘 다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손꼽힌다는 점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형태. 이게 바로 문답법이에요. 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를 하면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화제에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특히 집중을 유도해야 할 때 활용을 하겠죠. 자, 수능에는 글쓴이가 문답 형식을 활용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해하는 문제가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화제에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참고할 때 모래시계의 주기가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 내용 바탕으로 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과학 영역, 수학 영역일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1, 2, 3, 4, 5번 보면 마찰력과 모래의 양과 모래 유출 구멍의 단면적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마찰력부터. 모래시계의 주기가 짧으려면, 그러니까 모래가 빨리 떨어지게 하려면 마찰력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유리의 마찰력. 작아야겠죠. 그래야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기가 짧다는 건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떨어져. 그러려면 마찰력은 작아야 해. 그럼 마찰력이 작다는 거는 이 부분은 안 되겠죠. 1, 2, 3. 1, 2, 3번 가운데, 그러니까 마찰력 1이라는 내용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래의 양은 어떨까? 모래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 모래의 양은 역시 적어야 합니다. 그럼 모래의 양이 적은 것 30하고 50이 있어요. 30이겠죠. 마찰력 1 가운데서 모래양 30인 것은 1번, 2번 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래 유출 구멍의 단면적. 구멍이 넓어야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겠죠. 넓으니까. 그러니까 모래 유출 구멍의 단면적은 커야 합니다. 그럼 1과 2 가운데 큰 건 2겠죠. 그래서 찾아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래시계의 주기가 짧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러려면 마찰력은 어때야 하며 모래의 양은 어때야 하고 모래 유출 구멍의 단면적은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서 알맞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 그랬습니다. 보기 보죠. 모래시계에서 시간의 측정을 결정하는 요소를 정확히 조절하면 매우 정확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는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정동진에 가봤거든요. 진짜 커다란 모래시계가 있더라고. 위쪽 유리 그릇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는데 정확히 1년의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어졌대요. 정확히 1년. 이는 모래의 양과 모래가 빠져나가는 구멍의 크기뿐 아니라 모래 알갱이의 크기, 모래가 머금고 있는 물기 등을 정확히 조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 떨어지는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래의 양, 모래가 빠져나가는 구멍의 크기, 모래 알갱이의 크기,
모래가 머금고 있는 물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래 알갱이의 크기가 같아야 일정 시간에 따라 떨어지는 모래의 양도 같다. 맞죠? 왜냐하면 모래 알갱이의 크기를 조절해서 정확히 1년의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번과 같은 내용은 지문,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모래가 흘러내리는 중간에 모래시계의 위와 아래를 바꿔버리면 모래가 유출되는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주기와 관련해서 모래시계의 위와 아래를 바꾼다. 떨어지는 중간을 바꾼다. 그런 얘기는 없죠. 때문에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어서 봅시다. 기역에 대해 알맞은 설명. 기역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안쪽의 모래가 벽면의 모래보다 마찰력이 더 크죠. 그래서 벽면의 모래가 더 먼저 떨어진다고 했죠. 모래시계 모래양이 많아질수록 모래에 작용하는 중력도 커진다? 그런데 중력은 모래시계에서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랬죠. 중력이 아니라 이 마찰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했는데 역시 관련이 없고요. 모래시계 구멍이 커질수록 모래시계 주기가 짧아진다. 그 얘기는 있죠. 구멍이 커지면 아무래도 크니까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해서 고르면 답은 가와 라입니다. 지문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봅시다. 모래시계는 유리그릇 표면에 이것으로 일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뭐로? 유리그릇 표면에 그쵸 마찰력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모래가 유출되는 구멍의 무엇? 구멍이 얼마나 큰지 크기와 모래의 무엇? 모래가 얼마만큼인지 양에 따라 다양한 주기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죠. 자, 액자가 못에 걸려 벽에 한 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함. 벽에 붙어 있게 됐어요. 뭐라 그러죠?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스피커 음량을 어떤 대상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제어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요. 음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어 뭐라고 하나요? 음량을 조절해서 음악 소리를 듣기 좋게 만드는 게 어때? 자, 우리는 발바닥과 땅바닥의 이것 두 물체가 접촉하면서 상대 운동을 하는 경우 두 물체의 접촉면을 따라 그 운동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저항력, 발바닥과 땅바닥의 저항력 뭐라고 하나요?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볼까요? 이 시계는 이렇게 만들어져 오차가 거의 없다. 오차가 거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기계의 구조가 너무 정밀하여 확실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정밀의 뜻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낱말의 뜻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여러분도 필기해두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확한 쌀의 양이 작년에 비해 이렇게 돼서 농민들의 마음에 그늘이 생겼어요. 양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감소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양이나 수치가 줌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이란 뜻이고요. 자, 이어서 기름이 이렇게 돼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기름이 흘러나왔다는 뜻이겠죠.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우리는 중요한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유출은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내보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휘까지 모든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